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내시황 이정현이 어떻게 전남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나 이런 주제인데요. 먼저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당에서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라크에 전자 개표기 수출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전산 조작이 확인돼서 부정선거의 배후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다. 그런 루머까지 돌았고요.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전자 개표기를 썼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전자 개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구동 원리로 작동하는 전자 개표기를 쓰고 있는데요. 공직선거 때 전자 투개표의 전단계로 전자 개표기를 쓰고 있는데 공직선거에 지금 전자 투표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 투표를 상법을 개정해서 노동조합이나 회사 선거에서 전자 투표기를 쓰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당 선거에서 전자 투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 투개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RS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부정선거 18대 때 당했잖아요. 당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정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 정범이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폐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송영길, 이해찬, 김진표가 나왔잖아요. 김진표가 돼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먼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모든 공직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 컴퓨터 개표 조작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이 매우 안 좋기 때문이고 사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IMF 그거를 빌미로 세계 국제 자본에서 다 촉수를 꽂고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때 전자개표기도 도입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월 17일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공론화나 합의 그리고 문제점 개선 없이 몰래 개정한 것입니다. 여론조사했을 때는 반대가 수개표 법제화 찬성이 73%가 반대가 10%, 63%가 압도적인 우위로 수개표 법제화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반대로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 등 작은 선거에만 시범적으로 써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선거 때마다 몸살을 겪습니다. 왜 실제 여론이랑 반대로 법칙 개정을 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말이 헛나올 뻔했네요. 민주당은 왜 전자 투개표로 선거하도록 상법 개정을 했을까요? 제국주의 식민지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본,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식민지입니다. 여기 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법원 재검증 조서입니다. 법원에서 16대 대선 재검표를 해서 재검증 조서를 작성했는데요. 법원에서 나온 재검증 조서입니다. 여기서 홈표가 310표, 무효표가 102표, 도합 412표가 나왔습니다.
홈표가 단 한 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 안 쓰겠다고 중앙선관위에서 나왔거든요. 그 412배 숫자가 한 번의 선거에서 그것도 일부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를 알아봤으면 훨씬 더 많았겠죠? 지금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이 트러블 메이커인 전자개표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정상적인 나라라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일단 중단하고 재검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안 그럽니다. 전자선거 시스템의 원조는 미합중국이고 대한민국은 임좌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당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전자선거 시스템 수출기구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창설하고 의장국이 되어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선거 시스템 종주국 행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끄럽고 심각한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전자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못 쓰도록 하고 있고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 개표 시스템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실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선거 무효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전자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국가들은 개표 부정 시비 등 선거 불신으로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관건 부정선거로부터 감시가 불가능한 사전투표를 최근에 부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4.19 혁명의 원인이었던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3. 전남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현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때 보도 개입, 보도 외압, 보도 통제 논란 전문이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 공개 이런 게시물이 있는데요. 이 게시물은 이 동영상 설명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4. 추호와 문재인. 추호가 누구였더라? 누구냐?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추호가 누구였죠? 이 사람이 추호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추호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공개할 때 찍은 내용의 캡션입니다. 독재국가인가요? 왜 방송 3사가 공동 출구 조사를 하죠? 왼쪽이 새누리당이고 오른쪽이 민주통합당입니다. 새누리당에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맨 앞줄에 앉은 중역들 중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추호 김종인이라는 노인 그 사람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때 이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습니까? 적진에 있던 사람이 상대당에 들어오자마자 최고 중역이 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비례대표 2번까지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아주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건 부정선거였던 18대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라고 야당의 목소리를 냈던 강동원, 장하나, 정청래는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좀 까춘다 하는 사람들은 그 추호 노인이 다 공천에서 배제를 시키신 겁니다. 이 사람을 모셔온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보면 태생부터가 부정선거로 탄생한 뒷대 정권이고 내란 조작, 간첩 조작, 세월호 테러, 야당 해산, 살인 진압, 납치 감금, 보도 통제의 노총위원장 투호까지 선명하게 사악하고 타도할 이유도 선명합니다. 이런 때 문재인처럼 유하게 구는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안철수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는 지도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썼던 게 2016년인데 2018년에 온 지금 보면 안철수는 이상한 바른 미래당을 만들었죠. 그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랑 그 짬뽕 같은 그런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죠. 자유한국당은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새자유주의 정당,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새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 사이에는 실개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호 같은 김종인 같은 노인이 민주당으로 가기도 하고 조경태 같은 사람은 민주당이었다 새누리당으로 가기도 하고 실개천만 건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슷한 정당입니다. 구적폐, 신적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안철수. 문재인도 트로이 목마고 안철수도 트로이 목마인가? 당내 패권을 문제 삼으며 안철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와 야권 분열을 했습니다. 이정현은 내시왕이고 안철수는 철수왕입니다. 아마 안철수가 없었다면 20대 총선 때 전남 순천시에서 이정현이 국회의원 당선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6. 김광진과 노관규. 김광진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방위 소속으로 여러 가지를 밝혀내며 의정 활동을 잘해서 인기가 많고 인지도도 있는 한마디로 경쟁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강동원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 동영상 방송에 출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이 김광진이 탈락하고 검사 출신 득보르잡 노관규가 전남 순천시에서 이정현의 상대 후보가 되었습니다. 김광진이 이 지역구의 후보로 나왔다면 이정현이 김광진과 붙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김광진이 탈락하고 노관규가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7.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 지역구 전자개표기 오류의 정황들.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의 개표 상황표에는 재분류라고 표시된 개표 상황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광 관내, 장천 관내, 중앙 관내, 왕족이 관내, 상사 면 2투, 해룡면 8투, 매곡동 1투 등 7곳의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에 재분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분류라고 표시된 것은 전자개표기로 한번 돌렸던 것을 다시 돌렸다는 뜻입니다. 전자개표기 홈표가 나와서 다시 돌렸을 수도 있고 미분류표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렸을 수도 있는데 전남 순천시 선관위의 개표록에는 재분류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20대 총선 서울 서초구보다는 낫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홈표가 나와서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렸는데 해당 개표 상황표를 아예 폐기해버리고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 지역구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위에 선관위 내부 공문에서와 같이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은 0.1% 이내인데 전남 순천시의 경우는 미분류율이 무려 8.65%였고 이 중 최종 무효율을 뺀 0.93%를 빼면 오차율이 무려 7.7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율이 0.1%인데 허용 오차율의 77배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이 5% 이상은 사용할 수도 없고 불량 장비입니다. 조달청에서 불량 장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완전한 무효 투표표를 제외하고 미인식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됨.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공문에 의하더라도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는 불량품으로 개표를 한 셈이 됩니다. 20대 총선 전남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정현 후보는 66,981표를 얻고 노관규는 58,740표를 얻어서 표차가 82,041표인데 미분표가 13,124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야당표를 다 미분표로 만들어서 여당표로 짓겠다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 2 표차보다 미분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또 18대 대선 때는 표차는 108만 표였는데 전자개표기 미분표가 112만 표였습니다.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옵티컬
스캔 농도를 집계하면 오분류, 홍표나 무효표는 적게 발생하나 미분표가 많이 생깁니다. 농도를 연하게 하면 미분표는 적게 발생하나 오분류가 많이 생깁니다. 8. 18대 대선 선거 소송을 방치하며 내란 방조 중인 대법원. 18대 대선은 국정원, 군, 경찰이 선거 개입에서 유죄 판결로 부정선거라고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시발단은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 산하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당선 무효가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이 3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포기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재판이 3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포기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재판을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쫓겨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의 판사로 부정선거를 묵인 방조 은폐한 사법부의 책임도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면 부정선거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을 명분으로 삼으면 명분이 충분합니다. 거기다 정권을 부정선거로 덮으려고 악행도 많이 저질러 놓은 상태입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있는 대법원은 내란을 방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탄핵 때도 내란 음모가 있었고 1987년 때도 정권이 그 위기에 몰리자 내란 음모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었는데 4시 이정현은 직군의 심기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법원이 재판한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재판한 겁니까? 정권이 사악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끝!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